일단 강의 자료를 먼저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얘는 해볼게요. 이전에 채팅창 먼저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켜고 셋업하겠다. 안녕하세요. 녹화를 하고 있는 지금은 2025년 8월 7일입니다. 벌써 저희가 벌써인지 제가 좀 네, 중간중간 빼먹어서 아직 8강밖에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8강이고요. 오늘은 제가 저번 주 일요일에 여기 계시는 진용 군, 그 다음에 지용 군과 함께, 그 다음에 여기 없는 임경준 군과 함께 산스 키즈 스쿨에서 오프닝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키즈 스쿨에서 아이들에게 게임을 가르치는 것을 바이브 코딩으로 가르쳤어요. 저희가 이렇게, 제가 사실 이렇게 크래시 바이브 코딩 강의를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잘 준비를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저희 강의를 여태까지 준비하면서 느낀 것들, 플러스 회사에서 여러 번 또 세션 부탁이 와서 다음 주도 또 세션이 잡혀 있는데, 그런 것도 준비하면서 느낀 것들, 다 합쳐서 약간 총망라해서 다 아이들한테 풀어냈더니 그런 건지, 아이들이 더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건지 너무 재밌게 아이들이 게임을 엄청 고도로 집중해서, 집중이 좀 힘든 아이들이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있었고, 심지어 그보다 나이가 있는 서아도 있었고, 근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오랜 시간 집중해서 게임을 만들어줬고, 심지어 몇몇 아이들은 제가 그걸 강의 장표에 넣고 싶었는데, 몇몇 아이들은 집에 가서도 이제 어머니들에게 연락이 몇 명 왔어요. 몇 분한테 왔는데, 집에 가서 그거 하고 싶어서 이게 징징거렸던 친구도 있고, 밤 12시까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자랑하고 그러고 잠든 그런 친구도 있고, 하여튼 정말 보람찼습니다. 거기에 제가 준비했던 여러 가지 방식들을 오늘 좀 뭐 레슨 런 포함해서 다 오늘 풀어드릴 예정이고, 그거에 맞춰서 강의 방향도 살짝 코렉션이 있었습니다만 뭐 실라버스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샌드박스에서 리얼 월드, 그 다음에 어떤 이제 AI의 어떤 새로운 스킬들을 제가 가르쳐 드리면서 그런 방식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샌드박스라는 것은 보통 이제 이것 IT 용어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샌드박스 혹은 프레임워크보다도 샌드박스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상위 개념으로, 어, 저희가 라이브러리는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키 API들이 적혀져 있어서 그거를 이제 그냥 요리 레시피대로 쓰는 것을 이제 뭐 라이브러리라고 하면, 프레임워크는 그거보다 더 강력하게 아예 다 뭐, 지금 이게 설명이 좀 어려운데요. 하여튼 이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뭐 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잘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썼기 때문에 그런 방식들을 오늘 어떻게 접근했는지 AI 써서 모든 걸 그런 걸 만들었는데, 오늘 좀 강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기 전에 저번 주까지 뭘 했었는지 조금 이제 구조적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이제 에이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이 단어가 최근 한 1, 2주간 혹은 7월 한 초중순부터 한 달, AI 월드에서 한 달이면 뭐 거의 지금 엄청난 시간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되게 바이럴이 많이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안드레 카파시고요. 테슬라에서 AI를 설계하고 다 만들었다 하시고, 이 아저씨는 가장 유명하신 분이죠. 앤드류 응 아저씨. 네. 두 분이 항상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3.0, 이 결국에는 어떤 사람은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최근에는 에이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강의별로 다 한 번씩 있었죠. 프롬프트를 좀 잘 써보자 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얘기가 이 컨셉은 작년에 좀 유행을 했었고요. 작년 말에.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바이럴이 많이 돼서 어느 정도 AI를 통해서 일을 한다거나 혹은 실제로 구현을 하는 사람들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아예 뭐 하이어했던 이제 적도 되게 많았죠. 링크드인에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 최근에는 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 되게 5월 달부터 되게 뭐 바이럴이 많이 됐었습니다.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여기에 제가 그림은 넣지 않았는데 LLM, 이 프론티엔 모델들이 일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어떤 워크플로우들을 넣어줘야 되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어떻게, 컨텍스트적으로 잘 구현을 하느냐, 인스턴스들 어떤 개념적으로 잘 만들어 놓고 그들끼리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잘 엮느냐가 이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었다고 하면,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하나의 에이전트라는 개념으로 묶고,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혹은 또 다른 에이전트 혹은 그것보다 더 많은 에이전츠, 다양한 에이전츠들끼리 엮어서 개념을 나누고 그들끼리 통신하게 하고 뭐 데이터를 주고받게 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일을 풀어나가는 과정. 근데 그게 이제 에이전트 엔지니어링이고, 제가 저번 강의 때 혹은 키즈스쿨 때도 얘기했는데, 당신들이 아이들한테 너네가 지금부터 사장님이라고 생각해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방식과 되게 비슷하게 동작하는 게 이제 에이전트 엔지니어링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워크플로우의 구조를 잘 설계하는 것이 생산성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는 LLM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이제 베이스로 꼭 항상 제가 깔고 가는 말이 있죠. Capability overhang, 이제 능력 과잉이라는 그 LLM은 너무 똑똑한데 그걸 쓰는 사람이 좀 지리하기 때문에 바보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그걸 좀 잘 쓰게 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 단계의 에이전틱 엔지니어링 혹은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그걸 넘어선 에이전트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7강까지의 키 테이크어웨이였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이렇게 한번 냈었죠. 두 에이전트를 설계하고 두 에이전트끼리 데이터를 뭐 어떻게 주고받을 건지 뭐 어떻게 할 건지 뭐 할 건지를 이제 문서를 작성해서 한번 해봐라. 이제 요 두 개만 있어도 일하는 그 프로덕트의 퀄리티가 달라질 것이다라는 게 사실 제 예상이었고, 그것을 모르겠어요. 제가 숙제를 이제 검사하는 저희 3조에서는 이거를 은하님이 먼저 내주셨는데,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혹은 뭐, 자녀분이 너무 잘해서 충격을 먹으셔서 잘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숙제를 내주신 분들의 어떻게 보면 좀 제가 과제를 혹시 오늘 저기 발표를 부탁드리면 해주실 수 있나요? 혹시 은하님 마이크가 제대로 안 되시죠? 은하님이 한번 어떻게 이거를 설계했는지 꼭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있지 않으신가요, 은하님? 오공 교수님, 노세린 교수님이 혹시 돼주시면, 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숙제,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저는 문제되지 않고요. 숙제를 내주신 분들이 지금 오늘, 솔비님 혹시 마이크 괜찮으세요? 안 되시면 뭐 사실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숙제 다 해주셨는데, 연서님이나 혹시 솔비님 가능하시면, 혹시 이걸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다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늦은 시간이고. 네. 사실 요 협업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제가 키즈 스쿨에서도 멀티플 에이전트들을 이용했거든요. 연사님 한번 해주시나요? 연사님 해주신다면, 자, 기꺼이. 잠시만요. 그럼 이거를 옮기고, 연사님의 과제 링크를 제가 한번 열어볼까요? 아니면 연사님이 화면 공유를 해주시나?
봐야지. 희정님도 내주셨구나. 희정님은 발표를 혹시 구두 이야기가 가능하실까요? 태연님도 내셨네. 네, 네. 지금 이거 아이패드여가지고 화면 네네네. 공유가 힘들 것 네, 같아요. 제가 할게요, 그러면. 진영아, 혹시 여기 연선님 강의 링크 좀 나한테 쏴줄래? 아, 여기 있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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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링크가 많이 위로 올라가서 오케이. 네. 어, 이미 찾으셨구나. 네. 찾았습니다. 아, 재미, 너무 오늘 적나라하구나. 재미나이 네. AI 프로를 결제한 기념으로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한번 시켜봤어요. 유료로 결제하셨나요? 아, 유료 결제가 아니라 그 대학 그 계정 있으면 1년짜리를 지금 그쵸, 그쵸, 그쵸. 가능하죠. 준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학원 메일을 하나 살려가지고 그냥 결제를 했죠.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평소엔 GPT한테 물어보다가 재미나이 성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이 해봤는데 친구가 훨씬 더 약간 뭐랄까요? T 감성이랄까? 네. 또 이걸 타이핑하는 걸 찾는 것도 귀찮아서 이미지를 그대로 넣고 너 이거 내용 좀 해석해서 이게 내 숙제다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이 친구가 제 과제를 다시 정리를 하고 너 지금 에이전트 두 개를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구나라고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숙제 해결 가이드라고 문서 작성하는 방법, 에이전트를 나누는 거뭐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지금 숙제를 하면서 나는 뭘 하는 사람인가, 난, 난 뭘 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그 숙제에도 그렇게 써 있었잖아요. 뭐 제이슨 코드로 할지 아니면은 이게 HTML인가? 그 구조를 짜서 할지. 마크다운을 할지. 그래서 뭐 어떤 게 더 좋은 건가 그랬더니 뭐 제이슨이 좀 좋은 것 같다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이걸 코드를 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음, 여기에는 그 뒤에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네, 내용을 커서로 보고 연습하셨다. 네, 내용을 네, 보고 재원님 이거를 링크 한번 보내드렸어요. 그거 그 HTML 파일도. 네.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이슨 코드를 만들고 마크다운은 그냥 내가 원하는 형식, 이메일 형식의 어떤 텍스트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구나를 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진짜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동작하는지를 해보려고 일단 구글 계정이 연결돼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그냥 그 콜앱에서 쓸 수 있게 코딩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음, 콜앱 코드를 먼저 작성을 해줬어요. 그 파이썬 코드를.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긁어가지고 콜앱에 넣었는데 얘는 실제 뉴스레터를 갖고 온 API나 이런 게 하나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의 이제 그 수도 코드처럼 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아서 다시 커서를 열었죠. 그래서 커서를 음, 열어서 원래 있던 그 뉴스 콜렉팅 하던 그 파일에다가 이제는 그 똑같은 일이지만 내가 원하는 에이전트를 구분하고 이렇게 동작하게 코딩을 바꿔달라. 그러면서 에이전트 역할을 이제 세 개를 줬죠. 처음에 이제 뉴스 콜렉팅 하는 거는 뉴스 콜렉트 하는 에이전트. 그다음에 뉴스를 읽고 너는 그 뭐지? 그 기자라고 생각하고 작가처럼 그 뉴스의 내용을 읽고 글을 하나 써라. 그래서 라이터를 음, 하나 에이전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내용을 뉴스레터 형식으로 HTML로 만드는 디자이너 에이전트 이렇게 셋을 명령을 해가지고 에이전트 세 개로 구성된 코드를 바꿨고요. 그렇게 나온 거를 보고 마지막에는 이거를 HTML 파일로 다운로드하고 먼저 이게 정상적으로 내가 발송해도 되는 뉴스레터인지 확인한 다음에
yes를 누르면 얘가 뉴스를 발송하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숙제 중에 뉴스레터를 재원님도 보내드리고 했던 그거 써가지고 제 이메일로 그냥 받아봤는데 지금 보내드리는 그 HTML 그대로 메일로 잘 정상적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음, 예, 일을 매우 잘한다. 음, 그래서 어, 처음에는 여러 번 실수를 했어요. AI, 뭐 주제를 제가 AI라고 던지면 AI 뉴스레터를 만들고, 반도체라고 던지면 반도체 뉴스레터를 만드는 앤데, 처음에는 어떤 주제의 뉴스레터를 만들까요? 물어보면 이제 주제를 던지면 하는 거고, 반도체라고 던졌더니, 오늘 뼈 아픈 기사가 딱 나오면서, 이걸 쭉 그 네이버에서 긁어오고, 그걸 가지고 이 타이틀의 글은 오픈 AI, 챗GPT에서 작성한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픈 와, AI API 연동해가지고 그 키값 가지고 와서 이걸 했는데 처음에는 계속 못 만들어가지고 실수를 하다가 제가 키값을 다시 코드를 받아서 줬더니 정상적으로 됐어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 와, 완벽합니다. 뭐 더 네. 이상 조치할 수가 없어요. 아, 사실 그러면 저는 한 게 별로 커서도, 없는 것 같아요. 너 그쵸, 잘못하고 그쵸. 있다. 사실 그래요. 다시 해라. 뭐 이것만 계속. 혹시 여기서 이런 커서를 쓰실 때 멀티 네, 에이전트를 쓰셨다는 게 네, 하나를 여기서 쓰고 또 다른 걸 열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그 네. 세 가지 놈이래. 에이전트가 같이 동작하도록 하신 거예요? 아, 여기서는 하나의 에이전트한테 그냥 에이전트 세 개를 만들라고 아, 시켰는데 그 그쵸. 플러스로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진 않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몰랐어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오늘 뭐 강의 때 설명드릴 내용이라서 너무 아, 잘해주셨고, 사실 뭐 제가 그 저번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못 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요청을 드렸던 건 이 일련의 과정 있죠. 근데 이제 연서님은 처음에 뭐 본인이 하신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건 아마 이걸 그대로 던지셔서 그런 어떤 죄책감을 느끼실 것 같은데 모두가 그렇게 일을 하고요. 처음에 이렇게 주고 어떤 구조를 먼저 짜주면 이걸 기준으로 아까 보시면 세 가지 에이전트로 어떻게 보면 발전시키셨잖아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AI를 조수로 쓰는, 어시스턴트로 쓰는 게 좋은 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게 이제 원래 첫 숙제로 냈던 부분은 이거를 직접 한번 해봐라. 손으로 한번 어디 뭐 바닥에 한번 그려봐라. 왜냐면 먼저 이거를 내가 먼저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에게 물어봐서 이걸 에이전트가 다른 방식으로 줬을 때의 리플렉션이랑 아예 이 친구가 처음부터 주고 거기서 또 하나를 임프루먼트라는 리플렉션이랑 얻게 되는 그 개인이 완전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서 보통 저는 아침에 할 일이 있으면 쫙 손을 한번 다 쓰고 그걸 AI에 던지고 리플렉션해서 또 피드백해서 그렇게 피드백 루프를 그렇게 타는데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뇌리에 좀 잘 남더라고요. 잠을 잘 자면 특히 더 잘 남는데 어쨌건 이렇게 해주신 게 저는 되게 너무 잘해주셔서 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이것도 뭐 오늘 일단은 제가 시간상 한 분밖에 못 봐서 정말 아쉬운데요. 오늘 숙제를 진짜 많이 내주셨어요. 저번 강의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건지 뭐 잘 모르겠는데 일단 산스 퀴즈 스쿨을 다 들으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연서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어서 오늘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좀 서두르는 이유는 산스키즈 스쿨을 좀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산스키즈 스쿨에서 아이들에게 바이브 코딩으로 뭔가 가르치자, 코딩하는 법을 가르치자라는 게 일단 코딩을 좀 가르쳐달라는 노수린 교수님 부탁이 있으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완전 접근법을 되게 오래 고민했어요. 그 접근법. 근데 이제 저희 뭐 지용 군이랑 진용이랑 이제 같이 고민한 건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 재밌으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흥미로워하는 거. 딱, 딱 감이 저에게는 게임으로 일단 꽂혔거든요. 그거 아니라면 뭐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게임 같은 게 아무래도 좀 자극적이고, 이제 어른들조차 이거 이제 빠지기 쉽게, 어떤 인센티브가 명확하잖아요. 거기서 누군가 뭐
죽인다든지 어떤 자극적인 포인트가 있으면 무조건 인간은 그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게임으로 무조건 선정을 했고 게임을 아이들이 만들기 쉽게 해줘서 내가 게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게 되면 무조건 재밌어 할 거라는 저의 이제 베이스 어썸션이 있었습니다. 좀 그래서 그 어썸션으로 시작해서 일단은 제가 어떻게 보면 AI를 통해서 무언가를 쓰는 방법론 자체를 가르쳐 주고 싶었는데, 그걸 하려면 일단 무조건 쉽게 이거를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되게 많이 쓴 부분은 이런 어떤 샌드박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요 강의 프레임을 만드는 것 자체를 저는 멀티플 AI 에이전트로 통해서 만들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그런 걸 들어가기 전에, 요 아이디어 자체를 구상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갔던 어떤 저의 사고 실험은 5년이 AI를 쓰지 않고, AI를 쓰긴 썼죠. 피드 리플렉션을 받긴 받았는데, 대부분은 저의 그냥 사고 실험을 통해서 만들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AI 강의를 이제 준비했던 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사고 실험을 어떤 트랙을 정하고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무조건 다 AI를 이용해서 강의 스크립트 처음에 시작부터 목표 설정은 제가 이것만 제가 했어요. 이것만 제가 했고 그 이후에 강의 스크립트까지 만드는 것까지 방향성까지 전부 다 AI를 이용해서 했는데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만. 이거를 하기 전에 자, 요거를 설명을 드렸으니까 일단 그 샌드박스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무조건 강의 시작 때 이 첫 페이지를 무조건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첫 페이지에서 뭐 이렇게 이것도 사실 다 AI가 만들었어요. 다 AI가 만들었고 여기 들어가서 심지어 이거 한영도 지원되게 만들었습니다. 서화가 있어가지고 영어로도 동작하게 해놨고 여기서 뭐 이렇게 뭐 나이별로 이렇게 나눴는데 그냥 5개의 게임을 제공해줘서 원하는 걸 할 수 있게 했는데 사실 이거 5개 내용이 다 대부분 비슷하고요. 그중에 뭐 이런 걸 들어가면 이런 거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뭐 발사가 되고 이거 화면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누구나 그냥 지금 이 페이지 들어오시면 누구나 다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단 들어오게 했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일단 뭐 이 어떤 베이스 시나리오를 설명을 하면서 일단 조교분들 여기 지용이랑 진용이한테 일단 이런 걸 설치하게 했어요. 이제 대부분 윈도우 PC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커서와 클로드 코드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개발한 건데요. 요거를 무조건 그 PC에서 수행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 PC에 뭐가 깔리냐면 커서가 이미 깔려 있다라는 커서는 미리 깔아오게 했으니까요. 제가 만들어 놓은 이 GitHub 저장소에서 최신 배포물을 다운받습니다. 이 최신 배포물을 다운받아서 여기에서 여기 있는 모든 걸 다 일단 다운받게 만들어놨어요. 사실 아이들은 뭐 코드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 고객사에게 줄 게 아니라서 그냥 이 코드들을 다 압축해서 다 다운받고 그거에 맞는 환경 설정들을 다 자동으로 세팅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세팅이 되면 이 커서가 하나 틀어지는데 그, 그 커서에 여러 가지 베이스 룰들을 깔아버립니다. 어떤 룰이냐면 커서 룰들을 깔게 되는데요. 어, 아마 요거였었던 것 같은데, 요거였나? 하여튼 어떤 룰들을 기본적으로 깔도록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 그 룰이 뭐냐면 이 친구들이 커서를 열고, 기본적으로 커서가 열리겠죠? 요 커서가 이제 열리고, 이 창이 그 워크스페이스에서 다운받은 거에서 워크스페이스 기준으로 열리고 이 창이 열릴 거예요. 이 창에 자기소개를 하면 여기 있는 파일과 룰들을 읽어서 나는 AI 마법사야. 네가 게임을 만드는 걸 도와줄 누구누구야라고 응답하도록 미리 세팅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게임을 만드는 데 사용할 기본 뼈대들을 다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AI가 이제 그냥 이 친구가 자기소개하고 너는 누구야? 나를 앞으로 주인님으로 불러. 이런 것도 이제 재밌게 이제 시나리오상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어린 아이들이 나는 누구누구인데 너는 앞으로 뭐 똥쟁인데 나의 게임 만드는 것을 도와줄 누구누구고 이름을 지어주게 했어요. 페르소나 기법을 이용해서. 이름을 지어주게 하고 그 친구들이 나에게 주인님으로 부르게. 이건 지용이가 이제 자주 쓰는 방식인데 저도 처음 써봤습니다만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다 주인님이라고 부르니까. 하여튼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물론 아이들이 타이핑이 막 엄청 빠르진 않아요. 이제 아이들마다 다른데 타이핑이 뭐 빠른 친구도 있고 조금 느린 친구도 있고 그래서 옆에서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셨거든요. 네, 더 옆에서 도와주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그 AI에게 물어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들이 막 그렇게 질문을 하면 게임을 어디서부터 만들어줘야 될지 이 친구가 뭐 가이드라인을 줘요. 그럼 아이들이 또 그 글을 읽으면서 이거 게임이 만들어지는구나. 일단 기본적으로 쉽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뇌리에 박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임프루먼트 할지를 계속해서 이 친구가 피드백을 주거든요. 에이전트가. 아시다시피 뭐 뉴스레터 만들다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 친구가 계속 피드백을 줘요. 피드백을 주게 만들어놨고 그거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형태로 이거를 진행하게 했더니 이 친구들이 아주 빠져가지고 보통 빠졌다는 게 그 나쁜 영화에 빠졌다는 게 정말 집중해서 보통 아이들이 뭐 한 30분에서 40분 집중하기 힘들잖아요. 그 나이 때 아이들이 길어봤자 50분인데 어떤 아이들은 점심을 먹는 것도 거를 정도로 엄청 집중을 했고요. 저희가 준비한 게 이제 4시간 분량을 준비를 했는데, 그거를 대부분 2시간 안에 끝냈어요. 대부분 2시간 안에 끝내서, 2시간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2시간 해야 될 거를, 이제 미리 좀 준비를 좀 더 해놓긴 했는데, 그거를, 제공을 해서, 이제 친구들이 자신들이 만든 게임을 다 저희 뭐 뉴스레터 페이지로 공개하듯이 깃허브 페이지를 공개해서 그러니까 깃허브 아이디를 다 만들어줬어요. 물론 부모님 아이디를 쓰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친구들이 만든 게임이 전 세계에 공개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만든 게임을 제가 앞에서 대표로 플레이를 하면서 그 친구들이 뭐 앞에 나와서 발표하기는 되게 부끄러워 하잖아요. 그 나이 때 아들이.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좀 재밌게 그 게임을 풀어주니까 그 친구도 자신감 있게 이건 이래서 만든 거 그 의도를 설명하게 했거든요. 이제 어떤 아이들은 이제 막 저한테 이제 화를 내면서 왜 거기서 그걸 못 잡냐 뭐 그걸 왜 못 죽이냐 뭐 이런 얘기도 되게 재밌게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게임을 디자인하고 만들 수 있는 경험을 저는 좀 심어주는 게 제일 중요했고 그 과정에서 AI를 써야 되고 AI와 인터랙션을 하는 방법론 자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이제 아까 거기 장표에 넣은 questions are all you need 가 가장 중요하다. 질문을 어떻게 좀 잘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형태로 이제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핵심 목표 설정은 퀘스천장 올려니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질문을 계속해서 하게 할 것인가. 근데 이제 시작 자체가 어려우니 샌드박스를 만들어 놓고 샌드박스에서 이 친구 AI가 어떤 결과를 먼저 줍니다. 먼저 주면 그걸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당연히 있겠죠. 그것을 시키는 방법을 이제 뭐 되게 일단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처음에 아이들이 선생님 얘가 게임이 좀 이상해요. 뭐 여기서는 왜 이런 게 이렇게 나가고 제대로 안 죽어요. 뭐 피가 안 달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절대 제가 대답 안 해주고 아이들이 AI에게 물어보게 만듭니다. 그럼 야, 일단 그 너의 질문을 AI에게 물어봐. 그럼 AI가 그걸 아냐고 물어봐요. 일단 저한테. 일단은 신뢰가 없는 거예요. AI에게 처음에는. 그러면 그걸 AI가 잘 대답을 해주고 실제로 그거를 또 에이전트 모드를 켜놓으니까 구현을 하죠. 구현한 게 또 반영이 되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AI에게 AI가 페르소나를 줬잖아요. 또 심지어 주인님이라고 부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금방 또 뭐 질문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신뢰도 쌓고 질문하는 방법을 조금씩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실 두 번째로 제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저희가 쓰는 그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에서 멀티 에이전트를 쓰잖아요. 그 방식도 제가 도입을 했는데 일부러
중간에 에이전트를, 잠깐만. 그 설명을 지금 하는 게 맞을까? 네, 맞을 것 같네요. 그 내용을 여기 이제 두 번째 이 제미나이 리서치와 챗GPT O3 가장 리즈닝을 잘하는 모델들이거든요. 제 기준에는. 최근에 오퍼스 4도 잘하긴 하는데 오퍼스 4는 정말 T 중에 T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퍼스 4가 아마 코스트 비용으로는 가장 비쌀 텐데 그 친구는 이제 제가 코딩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데 코딩하는 설계에서 리즈닝을 추론을 정말 잘하긴 하지만 어떤 일상생활에 맞는 어떤 이런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을 이용해서 리서치를 돌리고 리즈닝을 시켰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면 결국에는 목표 자체가 퀘스천과 올류니드잖아요. 근데 질문하는 방식을 아까 뭐 연서님의 예제처럼 혹은 저의 예제처럼 대부분은 질문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이렇게 캡처해서 던진다든지 그냥 던진다든지 해줘. 이런 형태로 가니까 그걸 넘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 친구가 준 대답을 조금 더 생각하게 만드느냐. 그 방식을 유도하려면 지금까지 일단 만들었던 에이전트를 버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까 연서님이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렸냐면 왜 하나의 창에서 왜 그걸 다 했냐, 그러니까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왜 물어봤냐면 이 하나의 창이라는 것은 저희 뭐 퍼플렉시티든 챗GPT든 이런 걸 쓰실 때 이거는 하나의 네. 이거 하나의 숄텀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짧은 메모리. 짧은 메모리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안에 보면 제가 메모리를 많이 썼던 것들 볼까요? 제가 요즘 커서를 잘 안 써서 돌린 게 잘 없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돌린 게 잘 없어서 뭐 이렇게 하여튼 여기서 뭐 이렇게 질문 한번 하고 또 새로운 거로 넘어갔을 때 이 친구와 이 친구는 어떤 메모리가 이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각각의 메모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메모리는 이 메모리 안에만 대부분은 기억이 되고 실제로 그걸 이제 뭐 챗GPT나 다른 데서는 내부적으로 조금 더 기억을 하게 하는 시스템이 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친구들끼리 메모리가 공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여기서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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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원이야. 야, 너는 AI의 도움이 XX야 라고 얘기하고 이 친구가 충분히 정이 들게 되거든요. 이미 이 친구를 신뢰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갑자기 2교시가 끝나고 이제 점심시간이 끝나고 이 친구들이 뭐 게임 어느 정도 만들었는데 이 친구가 헤어지게 만듭니다. 자, 이제 나는 이제 너와 헤어져야 돼. 해. 지금까지 너무 좋았고, 지금까지 나는 이제 새로운 에이전트, 이거 그게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마 기록이 있을 거예요. 코드, 여기에 이건가? 왠지 이걸 것 같은데. 맞네요. 기록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안 없어졌을 것 같은데. 여기. 주인님과 에이전트와의 대화, 뭐, 이런 거 하다가, 자, 이거, 이게 재밌지 않아요? 이제 너와 헤어져야 될 것 같아. 새로운 에이전트에게 일을 시킬 거야. 여태까지 했던 일을 정리하고 인수인계 어떻게 할지 고민해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줘 했더니 애들이 술렁술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첫 번째 에이전트와 정이 든 거예요. 실제로 일을 너무 많이 맡기면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 실제로 일을 잘 못 해줘요. 이 컨텍스트 윈도우가 그 기억이 한도를 좀 초과하면 이 친구가 계속 했던 일도 뭐 제대로 못하고 계속 막 삽질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럴 때는 가이드가 새로운 뭐 창을 열어서 일을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친구와 정이 대부분 많이 든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했던 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친구로 넘어가게. 즉, 이 쇼텀 메모리 있던 것을 롱텀 메모리로 만드는 기법을 제가 소개를 해주면서 새로운 뭐랄까, 새로운 컨텍스트로 넘어가서 요 메모리를 던져주고
지금까지 했던 일을 비판적으로 봐달라, 비평하라라고 이제 가이드를 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오는 얘기가 첫 번째 에이전트를 벌써 의인화하기 시작했다는 걸 제가 느낀 게, 걔가 제가 했던 걸 어떻게 아냐? 걔가 뭘 알고 내가 했던 것을 아냐?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할 정도로 이미 정도 많이 들고 이제 그 의인화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친구가 비판적으로 생각한 아이디어를 거기까지는 이제 몇몇만 가고 아이들은 못 간 것 같은데 이제 두 번째 에이전트가 롱텀 메모리를 가져가서 이거를 비판적으로 바라봤을 때 발전시킬 만한 부분 혹은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을 당연히 이제 몇몇 체크포인트를 뽑아냈을 거고 그걸 보고 이 아이들이 그걸 프로세스를 하는 거를 제가 사실은 다 알려줄 수는 없더라고요. 그건 이제 자기가 보고 자기가 처음에 했던 부분을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다르게 보는 건데 그거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뭐 가진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도 게임에 빠져가지고 어쨌건 뭐 그런 식으로 멀티 에이전트를 써서 이거 제가 되게 자주 쓰는 기법이라고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 챗GPT와 먼저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이 친구한테 어떤 아이디어를 던져줘서 그거를 보통은 보이스로 제일 많이 해요. 보이스로 얘기를 해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달라. 그럼 보이스로 쫙 얘기했던 것을 뭐 10분, 20분 얘기했던 것을 쭉 한번 주면 제가 그걸 들고 제미나이한테 가서 제미나이한테 주고 이거를 저희 했던 제일브레이크성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하고 비판적으로 한번 바라봐 달라. 그러면 이 친구가 또 빗장을 풀고 뭐 컨텍스트 윈도우를 최대한으로 써서 최대한 뭐 좋은 결과를 주면 그걸 두고 또 뭐 오퍼스 4한테 가서 이것을 한번 도식화해 보자. 오퍼스 4가 잘하는 것은 되게 이제 리즈닝을 잘하지만 그거보다 다이어그램도 되게 잘 그리거든요. 그러면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내가 생각하는 로직에 대해서 이 친구가 한번 도식화를 해서 그림으로 보여줘요. 뭐 그걸 들고 다시 챗GPT를 간다. 뭐 이런 형태로 하는 기법과 되게 비슷한 거죠. 내가 하고 있었던 것을 정리를 누군가 해주고 그걸 들고 또 뭐 비판적으로 생각한 것을 내가 한번 리즈닝하고 또 들고 결국에는 이런 기법들을 이제 쓰다 보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걸 체득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그것을 금방 또 적응하더라고요. 금방 또 적응해서 이제 뭐 그걸로 게임도 잘 만들고 대부분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에이전트에서 이제 끝나긴 했는데 또 그걸 이용해서 게임도 잘 만들고 아이들이 엄청나게 제가 이거는 퀴즈 스쿨 방에 자랑을 올려놨는데 저희 방에도 올렸죠. 한번 만든 게임을 한번 열어보면 시간이 벌써 40분이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좀 짧습니다. 키즈스쿨 자랑하느라고. 뭐 이런 게임도 만들었고요, 아이들이. 이거는 다 아이들이 따로따로 만든 거예요. 막 보스도 만들고 아이들마다 되게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되게 다르더라고요. 이런 걸 만든 친구도 있고, 이렇게 뭐 이런 걸 만든 친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교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설명을 되게 많이 넣고 이제 여기서 막 제가 제대로 못하면 저한테 되게 뭐라고 했어요, 민교가. 그래서 막 여기 들어가서 뭐 실제로 뭐도 사야 되고 막 이런 걸 제가 이제 여기 텍스트로 나와 있는 걸 제가 잘 못하니까 그거 가지고 되게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왜 그거 못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게임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쁘게 하는 걸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이 지하 같은 경우에서 이게 실제로 이 뒤에 화면이 뭐 엔터키로 우주 비행 뭐가 있었는데, 오 시끄러. 막 우주로 가는 것도 있고 이 뒤에 화면도 그라데이션으로 넣는 것을 되게 강조하고 그랬는데 그게 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게임도 넣었었고, 그다음에 성익이 거는 확실히 애가 커서 그런지 여기서 블루 이게 되게 잘 만들었어요. 씨. 그쵸? 뭐 이렇게 해서 보이시죠? 막 이런 게임을 만들었어요.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잘 만든 게임도 있고, 요한이 거는 약간 RPG성 게임으로 만들었는데, 이 친구들 캐릭터마다 뭐 약점 이런 것을 밑에 이렇게 저 설명을 많이 넣어서 실제로 뭐 어느 부분이 약하고 어느 부분이 강하고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좀 해놔서
이런 것들을 컨트롤해서 이제 적을 죽여가는 이런 형태로 했고, 실제로 이걸 3D로 한번 구현해보라. 요한이랑 한우리는 너무 잘해서 그랬더니 뭐 1시간 만에 게임 개발을 다 끝냈었어요. 그랬다가 일단 제가 너무 빨리 끝냈으니까 3D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3D 하다 망했죠. 네, 그랬습니다. 다음에 하누리 게임 이거 너무 잘 만지 않았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옛날에 저희 하던 뭐 그런 게임들 같죠. 갤러그 같은 느낌이죠. 보스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게임을 잘 만들어가지고 네, 아이들마다 정말 상상력이 다 다르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구현했는지 아까 그 브레이크다운 하는 데까지는 그렇게 LLM을 그냥 단순히 써서 했고 실제 코드를 구현하는 단에서는 제가 에이전트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베이스로 실제로 아이들이 설치하고 실제 마지막 게임까지 하는 거를 브레이크다운을 여러 개를 했어요. 실제로 에이전트 만드는 것도 대부분은 AI가 만들어줬고 AI와 설계를 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클로드 코드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면 어떤 직원을 뽑아야 되냐를 AI랑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UX 하는 친구, 시니어 개발자, 테스터, 그다음 데브옵스 엔지니어, 또 테스터가 또 나오고 실제로 강의 초안 만들어주는 저희 비서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이제 일일이 고용을 해서 각자가 일을 하고 또 제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 친구들이 다 그 UX 엔지니어가 항상 먼저 나와요. UI, UX를 같이 하는데 UX 하는 친구가 나와서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거기에 강의 스크립트까지 다 녹여져 나오는 형태로 구현을 했고 이 친구들이 다 실제로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돼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좀 준비를 했고요. 실제로 그래서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이라는 거 결국에는 이제 뭐 연서님이 하신 것처럼 세 가지 뭐 그렇게 간단하게 쪼개서 할 수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파이프라인을 사실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사실 느낀 게 뭐냐면 이건 좀 재밌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숙제를 이렇게 열심히 못 하셨잖아요. 물론 다들 바쁘시고 이제 사실 이 시간에 참여해서 저희처럼 뭐 바쁜 산스인들이 이 숙제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또 저도 사실 그렇게 기대치가 없다가 아이들이 하는 걸 보니까 기대치가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저도 이제 되게 반성을 하게 된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샌드박스를 제대로 만들어드리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한번 저도 이렇게 이 사이클 한번 돌려보니까 어떤 샌드박스를 제대로 만들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저도 이제 반성을 하게 됐고, 두 번째로는 정말 재미없는 주제를 선택했구나. 여러분들이 이 주제가 재밌었으면, 저희는 이제 베이스 주제가 뭐죠? 뉴스레터를 만드는 거. 사실 그것도 이제 AI가 여러 가지 추천을 해줬는데 그 중에 가장 커먼하고 쉬워 보이는 걸 저는 택했는데 반대로 그래서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재밌는 아이디어였으면 제가 샌드박스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그거를 또 환경이 미리 셋업이 된 그걸 드렸을 때 아주 쉽게 해 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되게 반성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처음에는 남은 강의 동안 어떤 주제를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들도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뭐 하는 게 조금 여태까지 왔는데 오버한 것 같아서 그냥 일단 주제는 그대로 가기로 했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면서 배워야 될 건 어떤 환경을 구성하는 것도 어느 정도 조금씩 배워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결국에는 제가 에이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전트 엔지니어링을 물론 저는 이용을 해서 만든 거긴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저는 아이들이 에이전트 엔지니어링을 하도록 설계한 거고 그것을 또 에이전트 엔지니어링을 해서 그걸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이전트 엔지니어링 하는 이 방법론 자체를 이게 뭐 코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어떤 구조적 컨텍스트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제가 만든 이 산스 키즈 스쿨 이제에서 예를 들면 그런 어떤 그 특정 페르소나를 만들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어떻게 만들게 하느냐를 가르쳐 드리는 게 좀 더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남겨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실 숙제도, 이제 사실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배워야 될 부분은 어떤 이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어 컨텍스트, 즉 뭐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을 거고 새로운 정보가 더 필요한 경우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제 연서님이 해주신 숙제,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예전에 다 했던 숙제 있죠. 구글에서 워크스페이스 API 뭐 키 발급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Gmail API 발급해서 이메일 보내게 하는 것까지 했어요.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때도 대부분 저는 되게 그냥 그때는 샌드박스를 막 만들어 드린 것도 아니고 1년에 그 어떤 롱텀 메모리를 가져가는 어떤 정보들을 미리 드린 것도 아니면서 제가 그냥 커서에게 그냥 그걸 시키게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글 API에서 Gmail API를 받느냐를 그냥 구글에게 커서에게 시켜라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과정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어떤 공식 문서를 이제 제공을 함으로써 이 친구 없는 아까 그 컨텍스트 윈도우, 즉 새로운 창에 그 챗이 모르는 정보들을 지어주게 해서 이 친구가 조금 더 정보를 많이 가져가게 하는 어떤 컨텍스트 활용법까지 외부 연동해서 하는 것까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실 제가 이번에는 숙제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만든 이 뉴스레터 요약본 그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내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게 사실 근데 이거는 이메일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되게 비슷한데요. 이제 두 가지 어떤 키 컨텍스트를 되게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뭐 사실 이런 것들도 다 뭐 MCP로 다 됩니다만 이 되게 유명한 API가 있어요. 파이썬 텔레그램 봇이라는 게 있는데 이 그 파이썬 텔레그램 봇 라이브러리 홈페이지에 가셔서 API 문서를 이 친구에게 주시고 실제로 이 정보를 주고 이거를 구현하는 친구를 실제로 작성하는 것을 에이전트랑 같이 한번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외부에 어떤 그걸 줬을 때 이 친구가 실제 API를 줬을 때 어떻게 그것을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도 메모리에 반영하는지를 한번 구조적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그리고 여태까지는 여러분들이 디버깅을 하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버깅이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에 안 들게 혹은 제대로 동작을 안 하는 상황을 보통 버그라고 얘기하고 그 버그를 죽이는 과정인데 여태까지는 그냥 안 되잖아 고쳐줘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이 친구에게 일을 잘하는 방식을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 중에 저희가 배웠던 게 있죠. COT, Chain of Thought을 이용하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항상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 클로드 코드를 쓸 때도 많이 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해줘. 절대 이렇게 안 해요. 뭐냐면 문제가 나오면 그 로그는 사실 이 친구가 이제 가지고 있어서 굳이 뭐 복사 붙여넣기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건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애널라이즈 하는 에이전트가 이미 구현되어 있고 거기에는 그 에이전트에게 먼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계획을 단계별로 뭐 10개 정도 혹은 20개 정도로 단계별로 체크 포인트를 만들라고 해요. 그럼 이 친구가 체크 포인트를 여러 개 세워요. 이거를 하고 나서 한번 쭉 보고, 사실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그럴듯해 보이면 그 바탕대로 코드를 수정해줘. 라고 두 번 그걸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눠서 하거든요. 물론 이거는 제가 강의 때 설명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한 것 같아요. 회사에서 분명히 했어. 이게 단순히 문제가 뭐 버그가 발생했잖아. 고쳐랑, 어,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먼저 찾아서 10개의 어떤 단계를 세워줘. 하고 한번 쓱 보고 그것을 수정해줘. 라고 하는 건 정말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요즘에 어떤 에이전트들 저희가 쓰는 커서 뭐 클로드 코드 당연히 요 스텝이 내장되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버그가 발생했잖아. 라고 하면 이 친구가 알아서 그걸 브레이크다운하고 한 10개의 스텝으로 투두 리스트 액션 아이템으로 쪼개요.
쪼개고 그거를 하나하나 수행하는데 되게 재밌는 건 그냥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몇 개로 나눠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수행하는 거랑은 진짜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지금은 제가 이렇게 뭐 여러 문장으로 나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을 시킬 때 원인을 분석하고 뭐 단계를 10단계로 나누고 문제를 수정하고 실제로 테스트하고 그 테스트한 걸 배포하고 배포한 게 음, 배포한 게 이제 어디 올라가겠죠? 그 올라간 게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 테스트까지 마치고 그게 다 된 것을 리포트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이 친구가 한 스텝을 한 20개, 30개를 만들어요. 20개, 30개 만들고 일을 한 40분, 50분 하겠죠? 그 다음에 리포트를 나왔을 때 리포트를 보고 이제 제가 시켰던 일을 한번 쭉 확인하고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건 이제 긴 한 문장으로 하는데 그것보다는 사실 뭐 연구 결과상 이렇게 하나하나씩 질문을 던지는 게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는 텔레그램 봇 이 친구 라이브러리를 줘서 텔레그램을 전송하는 함수를 작성해 달라고 한번 기존에 있는 그 저장소를 한번 발전시켜 보시고요. 요게 뭐 실제로 텔레그램에 가도 안 가도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거 한번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고 이거 하려면 또 키 발급도 받아야 되고 그럴 거예요. 이제 가장 좋은 것은 각자 그 계신 방 혹은 크래시 바이브 코딩 방 둘 다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텔레그램을 전송하는 곳을 한번 짜보시면 너무 좋을 거고요. 그러면 어떤 뉴스레터가 저희가 텔레그램을 다 쓰니까 이제 거기로 전송이 당연히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에다 디버깅 했던 것을 한번 경험을 할 때 이 친구에게 일을 시킬 때 이게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직원이 일을 할 때 네가 먼저 생각하게 하고 직원이 먼저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브레이크다운해서 할 수 있는 가이드를 주고 진행하게 하는 거. 그냥 단순히 너 잘못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좋다. 이 두 개를 조금 숙제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걸 배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딱 한 시간 정도 얘기를 했고, 오늘, 근데 사실, 이,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걸 먼저 커피챗에서 얘기를 한번 할게요. 사실, 아이들에게 교육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이런 얘기는 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 많은데, 이번에 하면서 이제 느낀 그 내용을 제가 이제 폴란드에 저랑 친한 친구가 있어요. 세바스찬이라고 동갑내기인데 애가 셋이에요. 근데 걔도 천재과인데, 그 아이들 나이가 몇 살이지? 지금 5살, 4살, 5살, 3살, 1살인가? 6살, 4살, 2살일 거예요. 그 친구는 아이도 되게 계획적으로 나서, 예. 심지어 생일도 다 5월달, 다 똑같이 계획적으로 그렇게 인생을 되게 좀 되게 독특한 친구인데, 되게 체스를 되게 잘해요. 체스 되게 잘하고, 같이 일을 해보면 정말 비판적으로 잘해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같이 일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너무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이 AI 관련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도 뭐 연구 리서치 그런 자료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저도 그런 얘기를 같이 많이 하다 제가 산스 키즈 스쿨을 하고 월요일 날 이 친구랑 한 2시간 내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저는 애도 없는데 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얘기가 그 친구는 아이에게 AI를 아예 안 보여주는 게 맞지 않냐. 왜냐하면 아이는 신경 가소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모든 걸 하얀 도화지에 이 AI가 수많은 것을 씌워주면 저희 성인들이 하는 것처럼 생각을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내비게이션을 틀고 다니는,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는 저희 어떻게 했어요? 지도를 보고 다녔다든지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누가 지도 보고 갑니까? 거의 뭐 표지말도 잘 안 보기도 하죠. 가끔 보지만. 그런 것처럼 될 가능성이 높아서 안 보여주는 AI를 도우미로 사용을 어렸을 때 못하게 하는 게 맞지 않냐. 제가 뭐 거기서 딱히 반박할 그런 것을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연구 결과들이 꽤 많고,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AI를 이제 뭐 뭐 스파링 파트너 뭐 이런 걸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지 리서치 결과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리서치를 통해서 본 거고요. 실제로
어떤 제가 한 방식이죠. 블랙박스에서 레고 블럭으로 제가 아이들에게 준 방식, 어떤 샌드박스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어떤 게임을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고, 거기서 그걸 할 수 있는 거. 실제로 이거는 이제 구글의 티처블 머신이라고 여기 들어가 보면 아주 좋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전문적 지식이나 코딩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그거고, 이 안에서 수많은 것을 이제 창작할 수 있도록 벌써 구글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고,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좀 많은 걸 또 창작할 수 있도록 가이드가 되어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교육 시장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관심이라기보다 이미 노트북을 많이 쓰시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강의 때 얘기했고, 그런 형태로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도구가 있고, 실제로 뭐 설명서, 그 비판적인 AI 리터러시, 그가 AI의 결과물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비판적으로 질문하는 능력. 그래서 이제 과학자처럼 생각하기라는 또 연구 결과가 있는데, 실제로 요거를 한번 이게 연구가 있대요. 그 스탠퍼드 지금 잘 읽어보진 않았는데, 뭐 여기 가보면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1번, 2번은 한번 꼭 가서 한번 보세요. 그 비판적으로 AI를 이제 바라보고, 그다음에 AI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 그 교육상 되게 많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실 제가 아까 썼던 방식이죠. 지적인 어떤 스파링 파트너로서 가장 많이 하는 건 제가 이제 출근길에 보이스로 챗GPT를 틀어놓고 이 친구와 저의 어떤 생각을 아젠다를 던지고 같이 얘기하고 최근에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을 한번 해서 정리해서 뭐 그거 다른 데로 가서 그거를 또 이 친구한테 던져서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제가 비판적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게 하고 그걸 또 가져와서 그 친구와 또 지적인 건지 뭔지 모르겠다. 그냥 핑퐁을 하면서 제가 머릿속에 조금씩 그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 그 과정, 리즈닝 해 나가는 과정,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스파링 파트너로서 어떤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나가는 어떤 되게 키 테이크어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정도가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핵심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키즈스쿨을 통해서 많은 걸 느꼈고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놀라워서 들고 온 건데 이거 혹시 대부분 보셨나요? 이게 대부분 아직 못 보죠. 이게 딱 하루 전에 나왔습니다. 하루 전에 나왔고요. 딥마인드에서 어떤 세상을 만드는 API를 제공을 해줬습니다. LLM 기반의 제미나이 뭐 기반이겠죠. 제미나이 어떤 특정 모델인 것 같고 이게 보면 세상을 시뮬레이션하는 그 720p 그 720p 이거 레졸루션 세상을 시뮬레이션을 하는 LLM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쪽에 보면 뭐 이건 비교한 것인 거는 볼 필요 없고요. 이거는 뭐 피지컬 월드 자체를 모킹한 거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이게 사실 게임 같아 보이잖아요. 이것과 이 구글 이 딥마인드가 제공하는 그 둘은 정말 180도 다릅니다. 그것보다 더 달라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전에 이거 제가 한번 산스 1기 때 한번 그 모빌리티 강의하면서 테슬라 이야기할 때 테슬라 그때 AI 슈퍼컴퓨터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안드레 카파시가 소프트웨어 2.0 지금 아까 거의 3.0이었죠. 제가 발표 자료상 2.0을 얘기하면서 그때 뭐 세상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던 그런 시기예요. 그때는 이제 뭐 CNN 뭐 이런 게 조금 그 CNN, RNN, 뭐 GNN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그랬던 시기인데, 그때만 해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걸 한다면 테슬라가 가장 먼저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저의 어떤 예측이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모든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레이더 기반 혹은 비전 정보 기반으로 세상에 묻는 데이터를 다 파싱해서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세상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저의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너무 아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요. 혹은 뭐 그쪽에 투자를 안 했다거나.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어떤 세상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했냐면 음, 여기는 유튜브 데이터가 엄청 많잖아요. 예전에 그 세바시에 나온
그 구글의 조용민, 그 당시 뭐, 한 팀장님급 되시는 것 같은데, 조용민 님이라고 그 치시면 나옵니다. 그분이 한 6년 전, 7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강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글은 이렇게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실제로 유튜브에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로 뭘 해야 될지 모른다. 내부적으로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게 현실이다. 라고 얘기했었던 게 옛날인데, 그래서 그 많은 유튜브의 영상 데이터, 영상이 올라오면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막 초 단위 혹은 프레임 단위로 막 쪼개서 이미지로 가지고 있어요. 그 비전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뭐 커서에서 스크린 캡처해서 넘기듯이 혹은 챗GPT에 스크린 캡처해서 넘기듯이 그거를 학습을 막 한 거죠. 그 학습한 데이터로 이 월드 시뮬레이션을 만든 게 지니 3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안대공학 유튜브도 제가 링크 달았는데 거기도 나와요. 골자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런 게임은 꽤 많죠. 시뮬레이션 이런 게임들은 꽤 많아요. 근데 그런 게임에서는 이런 물리 모델 있죠. 지금 여기 보면 중력에 의해서 이 뭐 지금 가고 있는 이 자동차가 바닥에 끌리고 있는 거고 어떤 뭐 마찰력을 이기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고 또 많은 여기 공학들이 녹아 있잖아요. 그것을 보통 수학적으로 누군가가 다 표현해서 녹여놓은 걸 보통 게임 엔진이라고 표현해요. 비디오 엔진이나. 그래 되게 유명한 비디오 엔진이 뭐 언리얼 엔진이나 유니티 같은 게임 엔진이 있습니다. 그런 게임 엔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누군가가 다 수학적으로 표현해서 그걸 개발자들이 다 구현해 놨어요. 물리적인 어떤 프로젝션, 뭐 리플렉션 이런 것들을 다 수학적으로 다 표현해 놨어요. 선형대소 뭐 이용하고 뭐 이용해서 다 표현했는데 얘네는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AI 공부시켰더니 걔네가 훨씬 더 세상을 잘 표현하더라. 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되게 충격적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음, 옛날엔 그런 개발자들을 뭐라 그랬냐면 코어 개발자들이라 그랬어요. 운영 체제를 만든다. 운영 체제, 즉 어떤 게임이 돌아가게 하는 키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엔지니어들이 되게 귀했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단순히 개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수학도 엄청 잘해야 되고, 과학적인 인사이트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미적 감각도 있고 예술적 감각도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되게 몸값도 비싸고, 실제로 세상을 수학으로 표현을 되게 잘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퍼셉션이 되게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넘어서서 이제 세상을 시뮬레이트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죠. 벌써 뭐 얼마 전에 뭐 지금 뭐 아시겠지만 저번 강의 때 이제 바이오 쪽에도 그 설명 한번 드렸고 이제는 뭐 수학 올림피아드에서도 1등하고 생각을 오래 하게 했던 예전에는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우승하게 하려면 어, 인간의 지도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인간의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생각을 오래 하게 했던 1등하고 이런 수학의 어떤 작업 필요 없이 세상을 엔지니어링하는 시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진짜 이제는 어떤 인간의 상상력만 있으면 별의별 세상을 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실제로 정말 메타버스가 생겨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때 옛날에 메타버스에 게임 만드는 사람들 제가 잘 별로 막 바잉을 안 했던 게 이런 물리 엔진을 표현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가능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보신 분들 한번 이것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게 다 그냥 AI로 그냥 만든 영상이에요. 네. 이게 다 이런 이제 게임을 다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그런 아이들이 이런 게임을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여기 있으면 이거 아마 하루 전에 올라온 건데. 네. 여기까지 해서 금일 세션을 마칠까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숙제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또 있으면, 있습니다. 아, 대진님. 그 강의안 만드실 때 에이전트들 쓰셨잖아요.
동일하게 네. 문서로만 에이전트끼리 소통을 했던 건가요? 사실은 에이전트끼리 통신하는 것은 클로드 코드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말고요. 음, 음. 얘가 좀 좋을 것 같네요. 음, 아이고. 여기 가보면 제가 쓰는 에이전트는 이 정도입니다. 프론트엔드 디벨로퍼 있고요. 미스미 인젝터 있고, 이 친구는 계속해서 뭔가 문제점을 제기해주는 친구고, 데브옵스, 스프린트 프라이어타임. 이거는 클로드 코드라는 친구예요. 클로드 코드라는 친구에서 사실 일단 멀티 에이전트라는 것을 처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렇게 쓰고 있고, 여기다 필요한 에이전트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하고 있는데 되게 재밌죠. 뭐 조커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파이낸스 트래커 여기서 이게 이미 만들어진 거에서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이걸 좀 쓰는데, 이 에이전트들끼리 통신해서 하도록 워크플로우를 짜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그런 에이전트들은 여기 이렇게 구현이 됐고,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미 이렇게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내용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짜져 있고요. 요것을 어딘가에 올려놓고 이 에이전트들끼리 어떤 워크플로우로 일하면 좋을지를 프롬프트를 짜줘야 돼요. 조금 고급 기술인데, 그래, 고맙다. 안녕. 서브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라는 게 있고요. 어, 사실 이게 아닌데, 이런 게 있어요. 자, 가보면, 저희는 워크플로우를 뭐 어딘가에, 이제 프롬프트에 어떻게 워크플로우들끼리 일해야 될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잠깐 컨테이너 스튜디오, 아, 컨테이너 스튜디오. 이거 아닌데. 아니다. 이 기터브 저장소에 가보면 좀 여기 스타가 많죠. 포크도 엄청 됐고, 스타가 엄청 많은 에이전트들이 몰려있는 저장소고요. 여기 가보면 이미 이게 하나하나가 다 에이전트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에이전트들이 미리 구현이 돼 있어요. 저는 이 에이전트들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잠 마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잠 마켓에 이미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깔려 있는 거예요. 여기 쫙 엄청 깔려 있어요. 이미 이 사람들 깔려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있는 모든 이 엔지니어들이 있는 것을 하나의 프롬프트로 누군가가 요약을 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git, git ingest라고 여기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어, 저장소, 아까 여기 보면 이 저장소 이름이 컨테인드 스튜디오거든요. 여기다가 그걸 던지면 인제스트를 딱 하면, 여기 보면 인제스트 딱 하면 프로세싱해서 여기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 가보면 아까 그 친구들이 이렇게 쫙 있고, 이게 프롬프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마크다운 파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카피하거나 혹은 다운로드를 해요. 다운로드해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어 이제 저장소에서 이거 일을 하기 전에 이런 클로드 오퍼스 4 같은 걸 이제 열어요. 여기 가서 자, 아까 그 파일을 여기 던진 거거든요. 그다음 이 친구에게 첨부 파일을 기반으로 코딩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줘. 그다음 서비스 인터페이스 뭐 저거 제가 뭐 하고 싶은 것들을 뭐 이렇게 대강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다음에 아래는 예시를 그냥 이제 동일한 예시예요. 사실 이게 제 쪽에는 뭐 UI, UX가 딱히 없기 때문에
이제 로우 레벨이라 없는데도 이렇게 예시를 해서 이걸 하고 뭘 하게 하고 이거 영상에서 누군가가 올려놔서 이렇게 한 거라서 가보면 이 친구가 적절한 워크플로우를 다 짜줍니다. 그래서 UI 이 친구가 뭘 하고 누구에게 던져야 되고 피드백을 누구에게 줘야 되고 나면은 피처 프라이어타이제이션 할 땐 요걸 해야 되고 심지어 얘가 엄청 디테일하게 이걸 짜줘요. 저는 이거를 가지고 한 문서로 만들어 달라고 던져요. 그러면 이 친구가 한 문서로 만들어 주면 그걸 가지고 다시 아까 제가 시작했던 이 저장소에 던진 거죠. 던지고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했더니 이런 아주 고퀄리티의 코드 저장소가 나온 거고요. 요게 만든 지 한 하루 이틀밖에 안 됐어요. 이런 형태로 일을 합니다. 도움이 됐을까요? 그리고 사실 되게 또 제가 많이 쓰는 방식이 제가 쓰고 있는 이 친구가 아무리 많은 에이전트들을 줬다 하더라도 에이전트가 좀 쓸모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에이전트 크리에이터라는 에이전트가 또 있어요. 이 친구는 제가 원하는 서브 에이전트를 만들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 친구를 통해서 없는 어떤 직원을 뽑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일을 시켜보면 여러 멀티 에이전트들이 여기서 뭐 1, 2, 3, 4 이렇게 떠가지고 그 친구들끼리 막 따로따로 일을 하고 끝날 때까지 막 기다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복잡하죠? 그렇지만 이제 요즘의 일은 이렇게 한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클로드 안 쓰고 계속 커서 이용해서 작업해도 괜찮은 거죠? 그렇죠. 너무 괜찮죠. 이 멀티 에이전트까지 안 가셔도 되고 실제로 아까 연서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의 에이전트 안에서 여러 개로 쪼개서 일을 하라고 해도 이 친구가 그것도 기똥차게 일을 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클로드 코드가 그것을 개발한 어떤 방식은 어, 지금 이 하나의 창 안에서 이제 세 가지 에이전트를 만들고 일을 하라고 시키면 이 친구들끼리는 메모리가 공유가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머리가 하나인데 이제 세 가지 자아가 한꺼번에 존재하는 친구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클로드 코트 같은 멀티 에이전트를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그거를 하게 되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서로가 기억이 공유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어떤 파이프로 주게 되거나 혹은 그걸 문서로 아까 뭐 제이슨 포맷이든 뭐 마크다운 MD 파일이든 이런 걸로 만들도록 좀 설계를 해놓으면 그걸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게 되죠. 그거에 대한 장점은 언제든지 아까 제가 여기서 이게 클리어 하잖아요. 이렇게 클리어를 딱 하게 되면은 사실 기억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새 창을 만드는 거랑 동일해요. 저는 그게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왜냐면 저 문서가 엄청 많거든요. 문서를 진짜 많이 만듭니다. 이거 보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이 설계 시스템 자체가 문서를 진짜 많이 만들도록. 근데 이제 문제가 너무 많아서 오래된 문서를 주기적으로 지우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클린업 이런 거 시키면은 오래된 문서를 지운다든지 뭐 이런 것도. 이거 왜 이래. 포크니 오래됐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정우님 들어오셨네요. 지은님도 들어오셨군요.